여러분, 지난 12월 14일에 있었던 미국 대통령 선거인단 선거 결과에 대한 소식 들으셨죠? 선거인단 선거를 마치면서 미국 제46대 대통령 선거는 절차적으로 완전히 끝나고 이제 1월 20일 취임식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를 지켜보면서 미국 제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원래도 그랬지만 특별히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는데, 오늘은 그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간접 선거라고는 하지만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는 그들만의 독특한 방식일 뿐 사실상의 직선제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일반 국민의 투표를 개표하면 사실상의 선거 결과가 결정됩니다. 선거인단 선거는 선거 결과를 확인하는 하나의 요식적인 절차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예전에는 특별한 관심이 없는 분들은 선거인단 선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고 지나갈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금년의 선거는 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불복이 워낙 강력했고 다양한 방식으로 제기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거인단 선거에서 의외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관심, 우려와 함께 한편에서는 기대를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인단 선거의 의미를 크게 살려놓은 것입니다. 미국의 헌법 절차를 새롭게 해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으니 그를 대단한 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원래 선거인단은 선거 결과와 다른 투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선거인단이 주민의 투표 결과와 다른 투표를 한다면 주민의 뜻을 거역하는 부정투표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를 제기한 주에서 선거인단을 투표장에 보내지 않을 수도 있다는 내용 등 여러 가지 설이 난무하면서 선거인단 선거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설은 설일 뿐 이변은 없었습니다. 차기 대통령을 조 바이든, 부통령을 카멀라 해리스로 결정하면서 두 사람의 당선자 신분을 확정했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은 계속되고 있지만 그건 당선자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나라의 분위기입니다. 11월 3일 미국의 대통령 선거 전까지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와 바이든 두 후보 중에서 어떤 사람의 당선이 우리 대한민국에 더 유리할까를 생각해 봤을 것이고 은근한 기대도 가졌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뉴스나 각종 자료를 다양하게 검토하는 편이었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전쟁과 평화의 측면에서 다른 분야보다는 북핵 문제에 중점을 두어 트럼프가 당선되어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언론을 보도, 특히 미국 전문가를 자청하는 유튜버 중에서는 무조건 트럼프가 이긴다라는 내용의 타이틀로 방송하는 사람들이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그분들은 일반 수준의 칼럼니스트나 유튜버가 아닙니다. 구독률과 시청률 등知名도와 영향력이 상위권에 있는 언론과 유튜브 등으로 그분들이 연일 대서특필 방송하니 파급 효과가 대단했습니다. 저도 그분들의 영향을 받았는지 그분들의 의견에 상당 부분 공감했습니다. 저와 같이 11월 3일 미국 대통령 선거 전까지는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와 바이든 두 후보 중에서 어떤 사람의 당선이 우리 대한민국에 더 유익할까를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었겠죠. 저 역시도 같은 생각을 했고 선거 중반까지만 해도 저희 기대가 달성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개표 막바지 우편 투표를 개표하면서 상황은 반전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바이든 후보의 승리가 결정됐고 저에게는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아쉬움은 아쉬움일 뿐 제가 미국 선거권자도 아니고 관찰자일 뿐이니 미국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면서 지켜볼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오늘 현재까지도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고 믿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바이든 당선자 측의 악성 루머를 퍼뜨리면서 트럼프 대통령 측에 열정적인 지지를 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식 언론은 바이든의 승리를 인정하는 쪽으로 바뀌었지만 유력한 유튜버 중에는 아직도 트럼프 뒤집기가 가능하다며 바이든 당선자의 악성 루머를 방송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수입니다. 그런 분들의 영향인지는 몰라도 가까이 살고 있는 지인들 중에도 트럼프 뒤집기를
굳게 믿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지금껏 주장해온 자신의 견해를 바꾸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판단에 대한 오류를 인정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것 같고요. 그분들뿐만 아닙니다. 지식인들을 자처하며 공공 언론, 신문과 방송에서 제시한 자신의 견해가 후일 결과와 다를 경우 자신의 판단 미스를 진솔하게 인정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를 거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2016년부터 사드 사태가 한중 현안 문제로 제기될 때 대한민국이 사드를 배치하더라도 중국이 보복할 수 없다라고 힘주어 주장했던 논객, 정치인, 방송인 등 소위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지식인 중에 후일 중국의 보복을 지켜보면서 자신의 판단이 틀렸음을 진솔하게 사과한 논객, 정치인, 방송인, 지식인이 있었던가요? 자신의 방송과 글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런 훌륭한 분이 있었다면 알려주세요. 저도 그런 분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드 사태 이후 사례도 많습니다. 얄팍한 지식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여론 조작으로 국가적 손실을 끼친 데 기여한 후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분들,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 가요계에서는 트로트가 대세라고 합니다. TV를 켜기만 하면 트로트 경연을 보게 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트로트 좀 그만하라는 내용이 게재되었다고 하는데 오직하면 그랬을까요? 지난 추석 나훈아 가수의 트로트 공연을 감명 있게 시청했습니다. 역시 가왕 나훈아라고 할 만했습니다. 그때 나훈아 가왕이 불렀던 테스 형이라는 노래말이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를 형제의 위치로 끌어들여 세상에 대해 물어본 내용이죠.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어라고 했는데, 사실 소크라테스가 강조한 것은 내 자신의 무지를 알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 내가 아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사를 위해서는 각종 재해재난의 예방을 위해 또는 재테크를 위해, 나아가 국민 복리를 위한 공공정책을 위해 예측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인간의 지식에 대한 예측은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측은 필요합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예측은 진솔하게 반성하고 바로잡는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자신의 아집에 사로잡혀 잘못된 내용을 반성하지 않은 채 합리화만 시도한다면 더 큰 오류의 늪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미국은 대한민국의 동맹국이고 최대의 우방국입니다. 동맹국이며 최대 우방국인 미국 국민의 선택으로 대통령과 부통령 선거가 끝난 지 2달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선거 초반 혼란한 상황에서는 잘 몰라서 그랬다 치더라도 이제는 승리자에게 진심이 담긴 축하와 함께 협력을 요청하고 패배자에게 위로를 보내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패배자가 4년 후 선거를 통해 다시 집권한다면 그때도 같은 방식으로 축하하고 협력하면 될 것입니다. 이런 간단한 논리가 안 통하는 트럼프를 짝사랑하는 대한민국 인사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다음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김정은이 전면전을 감행한다면 가장 먼저 공격할 목표는 어딜까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